삭제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모멸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일 사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KBS가 시작해서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걸 되돌리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조선의 비참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 치우고 얼마나 한성이 한양이 더러웠던지 그 덕수궁 그쪽 그 부분에 옛날에는 도랑이 하수구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도랑이지. 그 도랑을 거기 적나라하게 묘사했는데 걸쭉한 물인데 그 오물과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푸른 빛을 띤 걸쭉한 그 도랑에서 서울 시내 왕궁 바로 앞에서 그런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를 자기는 보면서 느끼면서 내가 세상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가 이 한양이었다. 이렇게 거기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중국을 갔어요. 북경을 갔어요. 그래서 북경에 대해서 또 그 느낌을 거기다 조금 이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북경을 가보니까 한양보다 더 더러운 데가 북경이더라. 그렇게 쓴 걸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그리고 나라는 풍전 등과 같이 지금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각자들이 일어나신 겁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아요? 서재필 박사님, 안중근 선생님, 이승만 박사님, 우리가 지금 꼽으려면 너무 많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다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선각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다가는 조선이 망하겠구나. 이 망한 조선을 우리가 빨리 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양반들이 애국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는데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진짜 그분들의 그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저희들인데 그런 애국자들이 각 도에서 일어나고 해서 각성을 했는데도 조선은 망한 겁니다.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이분들이 깨달았지만 때가 늦은 겁니다.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조선은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 그분들의 지침을 따라서 만일 단합해서 잘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만일 정신을 차렸다면 15년 뒤에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했습니다. 때가 늦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때를 놓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이는 것도 야, 이게 더 이상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답답함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여기 나왔습니다. 그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만일 그때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단결을 잘했더라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거기 무슨 여기 조그만 기사가 칼럼이 났는데 거기 1939년 중국 국민당의 한국 보고서예요. 그 어떤 실무자가 그 당시 독립운동하는 단체 7개 당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통합해라.
하는 그런 회의를 주관한 거예요. 충칭으로 우리 임시정부가 가기 바로 직전에 그 회의를 열었대요. 근데 그 회의가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하는 단체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불발로 끝쳤다. 왜? 이 사람이 그 국민당 그 간부가 보고서에 그렇게 이유를 거기다 쓴 게 오늘 신문에 나더라고요. 좌우 독립운동 단체들이 그 논의를 했는데 통일을 안 됐다. 네 가지로 분석했다. 한국인 민족성 자체가 단결 정신이 부족하다. 민족혁명을 영도할 위대한 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단결을 할 중심 사상이 결핍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파 간의 극심한 시기 질투, 견제 현상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국민당 간부가 그 회의를 보고 요약한 보고서의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규절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매도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또 얘기를 하면 요것만 또 딱 따놓으면 저 사람은 확실히 친일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언론의 요즘 행태를 보면은 그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조선이 단결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적한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선이 그런 단결력이 부족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 10년 뒤, 나라를 뺏긴 뒤 10년 뒤 1919년 3.1운동 때 우리 3.1운동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200만 명이 그 3.1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어른이 200만 명이면 그 당시 우리 2천만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10% 일할이 다 거리에 나온 겁니다. 그때 감옥에 간 분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고 그때 돌아가신 분이 7천 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만세 불러서 돌아가신 분이 7천 명이에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걸 보고 중국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중국이 바로 몇 달 뒤에 북경에서 오사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3.1운동을 본받아가지고 오사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 때는 그렇게 뭉치는 힘이 또 있는 민족입니다. 요걸 잘 써야 되는데 앞에서만 쓰고 요거는 싹 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언론의 요즘의 편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을 탓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결심이 없다. 단결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기폭제가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단결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뒤 1910년에 일본에 나라를 뺏겼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졌습니까? 우리가 져서 나라를 뺏겼습니까? 우리 일본하고 전쟁 한 번 한 적 없어요. 우리는 보통 전쟁을 하면 진쪽 나라를 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붙어서 전쟁 한 번 제대로 해봤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안 하고 나라를 뺏긴 나라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을 안 하고 1895년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 그것도 우리가 사인을 해서 외교권을 줬습니다. 물론 강제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늑약이라는 그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1910년에 나라를 완전히 일본한테 넘겨줬습니다. 넘겨준 게 누가 넘겨줬습니까? 누가 넘겨줬습니까? 지금 그때 다 여기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그때 다 살아계셨어요. 근데 누가 나라를 남겼습니까? 나라를 남긴 거는
그 당시에 내 배신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사인을 해서 내긴 겁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나라를 뺏긴 나라예요. 그게 심각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나라를 뺏긴 나라입니다. 그럼 왜 평화적으로 나라를 뺏겼습니까? 왜? 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누가 리더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집권 세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배신들이 둘러앉아서 다 사인하고 나라를 일본한테 바친다. 그러고서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다 일본 귀족이 됐습니다. 일본 귀족 명칭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우리 스스로, 그것도 우리 대표라는 그 리더들의 사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긴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끊어야지요. 그럴 지경이 되면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목숨을 끊기는커녕 일본한테 자기를 받아서 나라를 팔아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를 누가 운영하느냐, 집권을 누가 하느냐, 그 나라의 리더가 누구냐, 리더십을 끌고 가는 세력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리더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느냐. 일본 좋다 말이야. 일본한테 그냥 넘기자. 이런 생각을 만일 그때처럼 한 것이 혹시 이 정부에서도 또 혹시 그 리더들이나 집권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넘기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단이 있습니까? 모여서 장관 국무회의에서 사인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까?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 도망가야죠. 그게 바로 보트피. 그게 바로 보트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지키는 리더, 결정하는 권한, 그게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는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 모아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민주주의 시대예요. 그렇게 왕이 그 전권을 가지고 못해. 왜? 민주주의는 뭐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왕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대의제에 의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선거를 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가 뽑힌 분이 그 임기 동안에 나라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럼 그 위임받은 사람이 내가 위임을 받았는데 이미 위임받은 사람이 국민 위임에 의해서 내가 사인을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경우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할 얘기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야죠. 어? 끌어내려야죠. 어떻게 끌어내려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끌어내려야죠.
거기에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그런 우리가 너를 대표로 뽑아서 너를 우리의 대표로 해서 일정 기간 나라의 주권을 위임해서 네가 통치를 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우리 저항해야죠. 저항권이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뭉치는데 여러분 지금 요거 뭐 50명 뭉쳐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거기에 민주주의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언론이 필요한 거라. 언론이 있어야 언론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태극기 모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근데 태극기 모임이 여러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효력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 또 무슨 지금 중요한 계기마다 매일 모이시고 더운데 땀 흘리고 추운데 그냥 떨면서 모이시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론이 발표를 안 하니까. 언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써봤어요. 작용하겠습니다. 누구는 제퍼슨이 그랬나요?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제퍼슨이죠.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 필요 없어. 네. 최소한 도 언론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를 미국 독립 운동할 때 시절에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만큼 민주주의가 되려면 언론이 필요해. 언론의 자유, 공정한 언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특정 신문을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이 뭘까? 그걸 알아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1890년 이후 굉장히 각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늦었다. 조선 500년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본래 다 깨어나기 마련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가 깨어나라 독립정신도 쓰시고, 우리 안중근 선생이 가서 이등방문을 진짜 몸을 던져서 죽이고, 김구 선생이 황해도에서 나와서 여기 지금 YMCA 그 건물 그 옆에 글로 와서 투쟁을 하고, 그래도 위기 의식을 못 느낀 민중 때문에 나라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위기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 지금도 우리가 과연 위기를 위기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미국에 작년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때 몇 군데 강연회를 갔었습니다. LA, 워싱턴, 뉴욕에서 이제 강연회를 하면서 제가 따로따로 한 3개의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인용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 국민은 위기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구리 여러분 그때 제가 예를 든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실험실에서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부를 때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여러분 중학교 때 다 실험했을 거야. 왜?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에요. 주변이 따뜻해지면 자기 몸도 따뜻해져요. 그리고 주변이 차지면 자기 몸도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영하의 날씨에도 그 얼음장 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도 이렇게 차지기 때문에 변온 동물입니다. 그 개구리를 비커에 이렇게 넣고서 불을 떼면 이건 다 중학교 때 실험했을 거예요. 물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개구리가 즐겨. 이게 너무 온도가 좋구나 하고 즐겨. 근데 온도가 점점 높아져. 그럴 때 개구리의 몸의 온도도 높아가는 거야. 높아져. 그러다가 물이 끓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삶아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개구리 같은 지금 우리들이 아닌지 제가 한번 얘기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깨어나라. 야, 너 지금 비커에 있어. 너 지금 조금 있으면 물이 끓어. 깨어나라. 하고 누가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외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네? 미국에 있어요. 없지. 한국에 미소가 없지. 없어요. 외치고 있잖아요. 외쳐도 못 알아들어. 외쳐도 못 알아들어. 자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겨서 이제 나라를 찾는 일이 이제 급선무가 됐습니다. 나라는 이미 뺏겼어요. 그럼 이제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빼앗긴 나라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겨 봐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제가 저기 동해에 저 속초 위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봤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 가면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그 족적들이 거기 쫙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고 그랬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하신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이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했던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독립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자유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거다 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기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재미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뭐 별장이라 그래서 전 속으로 그때 6.25 바로 끝났는데 별장을 또 대통령이 왜 이런 걸 만들었어? 나라가 어려운데 그러지 않아도 이승만 대통령은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데 별장을 왜 만들었을까? 가보니까 별장이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한 20평도 안 되는 국민주택보다도 못하는데 방 한 칸에 안에 이거 거실이 있고 거기에 그 책상 하나 있고 전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별장인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하여튼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걸 되찾는 것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만일 지금 이 나라의 정부를 다시 찾는다. 그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우리가 내 다음 선거 때 우리가 해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100년을 축적을 한 사람들. 최소한 70년 이상을 오늘을 위해서 축적을 해가지고 정권을 가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저 애국 시민들은 뭐 했냐? 나는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는 소위 우국, 애국 우리 시민들, 국민들 우리가 너무 게을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 더군다나 여기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저 제외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너무 게을렀어. 신문사 주필이라고 말이야. 괜히 어디 웬만한 사람 보면 무시하려고 그러고 또 뭐 여기 장관 지내고 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당시 소위 지금의 좌파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야 되겠다 그 노력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우파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 없다. 그냥 즐겼다. 그때 즐겼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다 방황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 젊은이들 제가 또 이건 하나의 예인데 이게 단편 소설인지 예인데 우리는 열심히 젊은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6.25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 아들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해서는 안 돼. 내가 뼈가 부러지더라도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만은 내가 책임지겠어. 그래서 우리가 열사의 나라에 가서 노동도 하고 월남에 가서 또 노동도 하고 또 보따리를 들고 아프리카를 돌아다니고 그건 제 세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쓰든지 좋은 나라에서 살게 만들고 좋은 나라가 아니고 고생 안 시키려고 우리는 애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동네에는 누가 들어왔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피리 부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피리를 부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애들이 심심한데 부모들은 다 논에가 있고 밭에 가 있고 피리를 불고 누가 어떤 사람이 다니니까 애들이 다 피리 소리에 딱 홀려서 다 동네를 떠났어. 저녁 때 동네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애들이 다 어디 갔냐?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서 다 갔어.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좌파 피리에 다 지금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 여기 지금 계시는 분 중에 젊은이 계십니까? 다 50, 60대, 70대, 80대지. 그럼 우리 젊은이들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우리는 애들을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는 줄 알았어. 배만 안 공기고 그저 국민주택 하나 정도만 있으면 소원이 없는 그런 우린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들도 그것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사이에 애들의 정치는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빨리 잡아. 종교적. 그것이 참 우리가 지금 반성할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근데 정치하는 인간들의 문제야. 우린 열심히 사는 일밖에 없어. 그게 바로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밥은 먹여줬지만 정치는 먹여주지 못했어. 그거는 정치를 잘해야죠. 우파 정치인을 잘못 맞아요. 뽑아요. 응? 그래서 교육자도 잘못 뽑고 정교조. 잘못 시켰고 뭐 교육에 신경을 안 써. 우리가 정교조까지 신경 썼는데 이런 거좀 한 번씩 들어. 나라를 빼앗긴 뒤에 뒤늦게 이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야,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벌어진 게 뭡니까? 3.1운동 이후에 농촌 계몽운동, 상록수 이런 게 농촌 계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도시에서는 물산 장려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손으로 공장도 만들고 공신도 만들고 이런 면 옷도 짜고 그렇게 해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고 생활 개선 운동이 일어나고
절제 운동이 뒤늦게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됐고 국외로 나간 사람 아까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망간 게 아니고 독립운동하러 간 분들은 워싱턴 1919년 4월에 워싱턴 3.1운동 직후 한 달 뒤에 워싱턴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의 처음 회의 대륙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컨티넨탈 컨그레스라는 게 이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처음 결성된 의회예요. 우리도 독립을 위해서 그런 의회를 결성하자. 그래서 코리아 콩그레스 그런 대회를 열었어요. 그럼 그 대회에서 이승만 박사도 계시고 서재필 박사도 계시고 그 당시 뭐 저 유한 양행하시는 유일한 선생님도 계시고 조병옥 선생님도 거기 그때 젊은이로 써 있었고 하여튼 그 몇백 명의 그 당시 저 우리 그러니까 조선에 그 미국에 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라를 우리가 다시 세우자. 그래서 건국 종지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을 하면은 우리는 건국을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그 건국 종지에 뭐로 발표했느냐?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울 텐데 새 나라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걸 거기서 처음 발표했어요. 건국 종지에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가 사실은 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벌써 1919년 19년 때 이미 우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우리 선각자들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어떤 국가를 만들고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지금 아까 제가 물질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하지요. 우리 애를 밥 굶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이에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밥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논문을 읽었는데 김정일이가 이제 뭐를 지금 추구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정일이가 이제 핵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경제 성장만 남았다. 그래 앞으로 경제 성장으로 갈 거다. 그럼 경제 성장을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이 30살 먹은 김정은이가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앞으로 잘 사는 나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갈 때 핵심은 뭐냐? 청년